그래서 전처리 과정을 6단계로 요약을 해봤어요. 문장이 있으면 토크나, 정제, 추출, 그 다음에 인코딩, 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원하는 작업들을 할 텐데요. 분류 작업을 소팅을 한다던가, 패딩, 길이가 다른 문장들을 좀 길이를 맞춰준다던가, 그 다음에 맞춰준 문장 사이에 유사도를 분석하고,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들 중에서 우선 토크나부터 볼게요. 토크나는 문장을 형태소 단위로 자르는 과정을 토크나라고 한다. 영어로 토크니제이션이라고 합니다. 토크나, 주어진 문장에서 의미 부여가 가능한 단위를 찾습니다. 의미 부여 중요합니다. 자, Machine Learning methods including ANN have been applied in a compound activity prediction for a long time 이라는 문장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단어, 단어, 단어 자르면 돼요. 되게 쉬워요. 어떻게 하냐? 문장을 쭉 읽어들어요. 그 다음에 띄어쓰기가 있네. 그럼 잘라주세요 하면 돼요. 굉장히 간단하고 쉬워요. 그리고 언제 끝나면 되냐? 아, 문장부호 마침표가 나오면 끊어주세요 하면 돼요. 굉장히 쉬운 토크나 방법이에요. 그런데 어려운 예시가 있어요. 한국어를 좀 가져왔는데, 한국어 문장을 좀 가져왔는데, 어제 삼성 라이온즈가 기아 타이거즈를 5대3을 꺾고 위닝 시리즈를 거두었습니다. 5점 찍었으니까 여기서 토크나를 멈출게요 하면 돼요. 여기는 뭐 이런 거, 삼성 라이온즈가 기아 타이거즈를 하고 5대3으로 뭐 이런 식으로 형태소 단위로 나누죠. 근데 이런 거 5대3에서 이런 거 토크나를 어떻게 할까요? 좀 애매하죠, 그쵸? 5대3이라는 점수가 있는데 점수가 뭐 5대3밖에 있나요? 10대8도 있고 8대7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들 따로 처리를 해줘야 돼요. 5대3이라는 하나의 단어로 볼 것인가 5대3 세 단어로 볼 것인가 관점의 차이인데요. 이런 것들은 다 예외 처리로 해주고 수동으로 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구조점이나 특수문자를 전부 제거하는 작업은 불가능합니다. 이 제거해도 돼요. 근데 제거하면 어떻게 되죠? 5, 3으로 꺾고라는 이상한 문장이 되어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제거할 수도 없고 놔두자니 어떻게 놔둬야 할지 모르겠고 다 좀 사람의 직관이 필요한 그런 작업들이 있습니다. 그거 좀 어려운 예시였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막 헛갈려 하니까 좀 표준화된 토크나 방법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트리뱅크 토크니제이션이에요. 여기 문장 있죠? Model based RL don't need a value function for policy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를 트리뱅크 토크니제이션으로 한번 토크나를 해볼게요. 어떻게 하냐? 파이썬 패키지에 트리뱅크 토크나 패키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장을 이렇게 토크나 패키지에서 트리뱅크 토크니제이션 불러옵니다. 불러오고 쟤를 선언하고 텍스트를 입력해 줍니다. 지금 여기 reinforcement learning가 RL이라 썼는데 그 다음에 토크나 해주세요. 텍스트를 이렇게 함수를 불러오면 함수를 실행하면 그냥 끝납니다. 어떻게 되냐? 이런 식으로 리스트 형태로 리턴을 해줘요. 딱 보시면 모델 베이스드 여기 하이픈이 있죠? 모델 베이스드는 하이픈은 하나의 단어로 처리를 해줬네요. 트리뱅크 토크나에서. 그 다음에 여기 don't 있죠? don't. 여기 don't에 don't는 사실 do not이잖아요. do not. do not이라는 두 개의 단어잖아요. do not and t라고 다른 단어라고 두 개로 분리를 해줬네요. need a value function for a policy. 그 다음에 문장부 마침표로 또 해주었고요. 이런 식으로 트리뱅크 토크나이제이션의 토크나 방식이에요. 근데 don't를 그냥 do not, don't를 하나의 단어로 토크나해주는 토크니제이션 패키지도 있어요. 하이픈을 무시하고 모델과 베이스를 따로 분리해주는 패키지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패키지의 특성을 잘 확인하고 토크나를 진행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장 토크나라는 것도 있어요. 문장 단위로 의미를 나누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마침표가 있고 두 개의 문장이에요. 문장 단위로 끊는 것을 문장 토크너라고 합니다. 문장 토크너는 문장이 매우 길 때, 문장이 여러 문장이 있을 때, 글이 매우 길 때 사용을 하는데 단어 토크너보다는 토크너 개수가 적겠죠. 왜냐면 문장이 단어보다 개수가 적으니까. 이런 것도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장 토크너는 근데 잘 사용은 안 하는데 가끔 가다가 문장 토크너를 했습니다 라고 할 때 있거든요. 그럴 때는 문장 단위로 의미를 나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어 토크너, 제가 아까부터 강조드렸죠. 한국어가 어렵다, 토크너가 어렵다. 왜냐? 형태소 분석을 해봤잖아. 어렵게 나옵니다. 그쵸? 자, 여기 보면 필요하다면 이란 단어에 집중을 해볼게요. 필요하다면 형태소 분석을 해봤어요. 필요하다면, 필요는 명사죠. 하는 그냥 뭐뭐 하다면 할 때 하다면인데 어미의 동사 파생 전미사입니다. 그래서 품사도 뭐 처음 보는 이런 약어들이 나와요.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단어마다 다 해줘야 돼요. 처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한국어 토크너를 하는 것은 아직까지도 매우 어렵고 패키지도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알고리즘이 있다면 좋은 연구 주제 또는 좋은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연구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크너는 사실 간단해요. 패키지를 쓰면 끝나는데 그 패키지를 쓸 때도 주의할 점이 있다. 단어를 처리하는 방식이 패키지마다 다르고 그 다음에 문장부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문장 토크너냐, 단어 토크너냐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 줘야 된다는 것이 토크니제이션에서 좀 생각해야 될 것이고요. 다음은 정제 및 추출입니다. 정제, 클리닝이라고 하는데요. 데이터 사용 목적에 맞추어서 노이즈를 제거하는 겁니다. 예시를 들어볼게요. language, 대문자 L이 붙었고 language, 소문자 L이에요. 똑같은 language, 언어라는 단어죠. 근데 대문자, 소문자 이 하나의 차이로 컴퓨터는 둘을 다른 단어로 인식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 영어에서는 특히 모두 첫 문장의 첫 글자가 대문자이기 때문에 대문자를 소문자로 바꿔주는 작업을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대문자를 소문자로 바꾸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US, 미국, us, 우리 이걸 바꾸면 United States가 우리로 바뀌는 기현상이 일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클리닝, 대문자를 소문자로 바꾸는 것조차도 우리는 좀 주의해야 될 단어를 보고 미리 얘는 클리닝을 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예외 처리를 걸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단어 출력 횟수가 적을 수도 있어요. 우리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네요. plants and animals, 많이 사용하는 단어예요. 동식물들. 그런데 이런 표현도 있어요. floras and faunas라는 표현도 있어요. 이거 학술문에서 나오는 용어인데요. 저는 이거 태어나서 딱 한 번 봤어요. 딱 한 번. 그 영어 시험 볼 때. 저기 공인인증 영어 시험 볼 때 한 번 딱 봤어요. 이거를. 그 정도로 보기 어려운 단어이기 때문에 굳이 이런 것까지 인코딩 해줘야 되나, 이런 것까지 토크너를 해줘야 되나,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언제 이 단어가 대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 그런데 딱 한 번 나오는데 그게 키워드, 킬링 워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클리닝을 하면 안 돼요. 근데 별실이 필요 없는 그런 단어들은 지워도 돼요. 히로인, 캐릭터, 주인공인데 이 주인공에 대한 다른 뜻이 있어요. protagonist라는 뜻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영화에서 protagonist라는 표현을 본 적이 있는데 주창자라는 표현으로 그렇게 protagonist가 중요하게 쓰일 때는 놔둬도 돼요. 근데 굳이 한번 나오는데 코딩 할 필요가 있느냐? 그거는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토크너부터 시작해서 클리닝까지 사람의 어떤 주관이 아직까지는 좀 필요한 게 자연어 처리에서 텍스트 전 처리의 핵심입니다.
모두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아직까지. 클리닝해서 대문자, 소문자도 그렇고 출연 횟수의 적은 단어 제거도 그렇고 다 사람들이 좀 정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좀 알아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 목적에 맞추어서 대명사라던가 관사라던가 길이가 짧은 단어 지워줄 필요가 있어요. 아까 제가 너 숙제 도와줄지 이렇게 좀 도와줄 수 있겠니 했는데 제가 I 지우고 우주 지우고 다 지워졌어요. I 같은 거 이런 거 있죠. 관사 같은 거 필요 없죠. 그렇죠? 다 지워도 돼요. 지워도 해석하는데 대세에는 지장이 없어요. 그 다음에 추출이에요. 추출은 어떤 것을 하느냐. lectures라는 거 보시면 복수형이죠. lecture에 s가 붙었어요. 이게 단수든 복수든 뭐가 중요해요? 그냥 강의라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이런 거 지워도 돼요. playing, ing, 이제 진행형이 붙었어요. 놀고 있든 놀았든 뭐가 중요해요? 논다라는 그 표현이 중요해요. 물론 중요할 때도 있어요. 물론 중요할 때는 놔둬야 돼요. 근데 굳이 필요 없을 때는 지워도 돼요. kindness, kind의 명사형이죠. 지워도 될까요? 이것도 사람이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지워도 되는 스팸 메일 추출이라든지 이런 거는 얘가 명사든 동사든 뭐가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워도 될 때는 지워도 된다. 그것을 추출, 스태밍이라고 부른다라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간 추출이라는 게 있어요. 어간 추출이라는 게 있는데 뒤에 보시면 얘 동사인데 명사가 됐죠. 명사가 되는 거 지워주고 electrical에서 형용사형 지워주고 명사형 지워주고 이렇게 좀 파생어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지워주는, 뒤에 거 지워주는 것들 어간 추출. 뒤에 약간 의미 부여라기보다는 좀 역할, 이 단어의 역할을 부여하는 것들을 지워주는 것을 어간 추출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알고리즘인데 포터 알고리즘이라고 대표적인 어간 추출의 방법인데요. 비슷한 게 있어요. 비슷한 게 뭐가 있냐? 표제어 추출, 레마타이제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똑같아요. 그죠? having 여기 지우고 have로 바뀌었고 비동사니까 당연 be로 퉁칠 수 있어요. 그러면 어간 추출과 표제어 추출이 뭐가 다르냐? 표제어 추출은 품사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특징이에요. 표제어 추출은 단어의 품사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간 추출은 품사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굳이 품사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야 되냐? 저 데이터 메모리 부족한데 어간 추출이 하면 안 되냐? 해도 돼요. 언제? 단어의 뜻이 분명한 단어들만 모여 있을 때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bear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거 명사로도 쓰일 수 있고 동사로도 쓰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명사로 쓸 때, 동사로 쓸 때 단어의 뜻이 완전히 달라지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품사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게 중요해요. 한 가지 또 다른 예시를 들어볼까요? 택시. 명사도 있고 동사도 있어요. 명사, 우리가 아는 그 택시. 동사,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에 활주로를 달리는 것. 그거 택시라고 하거든요. 자주 사용은 안 되지만 그래도 동사로서 쓰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게 이렇게 품사 정보가 달리 쓰일 수 있는 단어들이 존재한다. 그런 단어들을 정확하게 분류하기 위해서는 표제어 추출이 쓰이는 게 훨씬 유리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똑같은 페이지네요. 그 다음에 불용어라는 게 있어요. stop word라고 되어 있는데 대세로 작용하지 않는 중요도가 낮은 단어를 제거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I 지우고 다 지우고 다 지웠어요. 지웠음에도 그래도 남아있는 단어가 있을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지우느냐? 내가 지웠을 때 그 지우는 그 작업 자체를 불용어 처리라고 볼 수도 있어요. 제가 아까 I 지웠고, me 지웠고 다 지웠잖아요. 이런 것들 다 스타워드 패키지에서 다운로드 받아주세요. 파이썬에서 하고 그 다음에 단어마다 이 단어가 불용어 목록에 있나요? 있으면 지워주세요 라고 자동으로 해주는 거예요. 컴퓨터가 문장에서 대세로 작용하지 않는 중요하다는 낮은 단어들을 제거해주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타보드를 인풋한 다음에 몇 개 프린트 해보면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용어들은 지워줄 필요가 있을 때는 지워주는 게 좋습니다. 메모리 차원에서, 시간 차원에서, 그리고 해석 차원에서.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죠? 불용어 목록을 받아와요. 그 다음에 토큰화를 거쳐요. 그 다음에 단어마다 체크를 하는 거예요. 이 단어 불용어 목록에 있나요? 있어요? 지워주세요. 불용어 목록에 없나요? 그러면 가져와서 우리 토큰화를 계속 진행을 할게요. 전처리를 계속 진행을 할게요. 라는 것이죠. 그래서 we should all study hard for the exam. we 불용어 목록에 있나요? 있었던 것 같아요. 지워요. for 지워요. 더 간사였죠? 지워요. 이런 식으로 should 같은 경우에는 없는 것 같아요. 불용어를 제거할 수 있는, 자동으로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컴퓨터 파이썬 패키지에서 제공을 해준다 라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히 제가 파이썬 코드를 준비했는데요. 우선 불용어를 패키지를 불러옵니다. 그 다음에 for W in Word Tokens 토큰화를 진행한 거죠. Word 토큰이 토큰화이즈를 진행을 한 그 리스트예요. 거기 중에서 이 각 단어마다 단어가 불용의 목록에 없으면 그것만 어펜딩을 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근데 간단히 코드를 짤 수 있죠. 시간도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거예요.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우리 토큰화, 클리닝, 정제, 추출 다 했어요. 우리 이제 문장이 단어들, 단어 목록들, 단어 리스트만 남았어요. 엑기스만 담은 단어 리스트만 남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이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가, 바로 인코딩이 그 역할을 해줍니다. 마지막 징검다리가 되는데요. 인코딩, 정수 인코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긴 문장, 길진 않고 짧은 문장 4개가 준비되어 있어요. 제가 I am, your 불용어들을 다 제거해 놨어요. 그리고 토큰화는 단어별로 토큰화를 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인코딩을 진행하면 되는데 어떻게 하냐? Hello, 우리 처음 봤죠? 1번, Professor 처음 봤어요. 2번, Currently 이전에 없었어요. 3번, 4번, 5번, 6번. 어떻게 하고 있냐? 처음 보는 단어들을 제가 번호로 붙이고 있어요. Question 7번, Regarding 8번, 9번, Midterm Exam 9번, Python. 자, Python 아까 5번이었죠? 아까 봤던 단어들 있죠? 처음 보는 단어가 아닌 봤던 단어들은 이전의 번호를 붙여줍니다. exam 10번. 이렇게 제가 단어를 다음에 1대1 매칭을 해봤어요. think는 11번이고 이런 식이죠. 더 하진 않을게요. 이런 식으로 처음 보는 단어들 새로운 정수를 부여를 하고 봤던 단어들 있죠. 봤던 단어들 여기 보시면 currently 있죠. currently 이런 거 여기 있었죠. 3번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봤던 단어들은 이전의 번호를 다시 붙여준 형식으로 진행을 하면 네 문장이 깔끔하게 4개의 단어 벡터로 4개의 숫자 벡터로 바뀌게 되었어요. 정수 인코딩 굉장히 간단한 방법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무작정 단어를 처음부터 1, 2, 3, 4, 5, 6 붙여주면 되느냐? 그래도 돼요. 그런데 조금 더 효율적으로 단어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라는 것을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단어 등장 횟수를 나타내요. exam 3번 등장했죠? 어디 있을까요? 3번, 1번, 2번, 3번. 3번 등장했네요. 좀 많이 등장한 단어가 있고 등장 횟수가 뭐 조금인 단어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아, 등장 횟수가 많은 단어들을 조금 앞에 번호를 부여하면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스코어 2, currently 3, 파이썬 4, 그 다음에 이제 5, 6, 7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이래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굉장히 괜찮은 방법이에요. 왜냐? 숫자가 작을수록 사용하는 메모리도 작아질 뿐더러 앞에서부터 쭉 서칭을 할 때 많이 등장한 단어일수록 앞에서 걸리기 때문에 서칭하는 속도도 줄어들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빈도수, 등장하는 빈도수를 다 체크를 한 다음에 다시 번호를 부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불영어, 대문자 제거 다 거치고 vocabulary dictionary를 만들어요. 파이썬 딕셔너리 자료형을 만들고 그 다음에 각 단어에 대해서 vocab에 속해 있지 않은 경우에는 vocab의 안에 키의 단어를 넣고 value에 등장 횟수를 적어요. 처음 봤으니까 0, 그 다음에 vocab에 속한 경우 다시 등장한 단어면 value 값만 1을 증가시켜줘요. 이런 식으로 딕셔너리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지금 딕셔너리를 만들고 끝났는데 그 다음에 딕셔너리를 만든 다음에 소팅이라는 작업을 거치는데 소팅에서 뭘 하느냐 딕셔너리를 만들면 그 value 값들 있죠? value 값들을 내림차순 또는 올림차순으로 재정렬을 한 다음에 그 재정렬된 값들의 키값만 불러와서 다시 처음부터 1번, 2번, 3번, 4번, 5번 인코딩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빈도수 정렬을 하는 알고리즘을 우리가 좀 파이썬 코드로 볼 건데요. enumerate라는 연산이 굉장히 편해요. 딕셔너리를 관리를 할 때.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enumerate my list라고 되어 있는데 리스트 안에 있는 값들이 여기 두 번째 베리어블로 들어가고 n에는 리스트에 처음부터 차례대로 0번, 1번, 2번, 3번 붙어서 나오는 그런 방식으로 enumerate가 연산이 작동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딕셔너리 형태로 아까 나온다고 했죠. 애플은 8번 등장했고 줄라인이 6번 등장했고 피아노는 4번 등장했고 이런 식으로 지금 value 값 순서대로 8, 6, 4, 1 정렬해 놨어요. 제가 정렬해 놨고 그러면 이 키값만 불러와서 차례대로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런 식으로 재정렬을 하면 된다. 이것이 enumerate로 한 번에 가능하다 라고 우리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우리 소팅까지 다 왔고 마지막으로 할 것이 있습니다. 패딩이라는 건데요. 패딩. 대표적인 패딩 방법은 제로 패딩이 있어요. 자, 우리 지금 보시면 지금 인코딩된 결과거든요. 결과인데 얘는 2개, 얘는 3개, 4개, 6개 전부 길이가 달라요. 전부 길이가 다르면 컴퓨터가 처리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Recurrent Neural Network 기반 모델을 쓰면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런데 웬만하면 패딩을 하는 게 좋습니다. 패딩 어떻게 하냐? 길이를 맞춰주는 거예요. 전부 길이가 6으로 변했죠? 모자란 값들에는 0을 집어넣어 줍니다. 0을 집어넣어 줍니다 해서 제로 패딩이라고 부릅니다. 어떻게 하냐? 문장들 쫙 보고 가장 길이가 높은 숫자를 키값으로 정해요. value 값으로 정한 다음에 만약에 문장의 길이가 value 값보다 작으면 나머지를 다 0으로 채워줘서 문장 길이를 맞춰주세요 하면 간단한 조건문으로 반복문으로 해결이 될 것 같죠? 그렇죠? 그러면
네, 제가 아까 한 말을 다시 문장으로 표현한 거예요. 해당 문장이 가장 긴 문장의 길이보다 작을 경우에는 맞출 때까지 0을 붙여주세요 하는 거예요. 만약에 길이가 6인데 1, 2였다? 그럼 0, 아직이네요. 됐어요. 이렇게 0을 추가해준다 하는 것이 제로 패딩에서 하는 역할입니다. 마지막으로 원하드 인코딩이라는 것만 보고 넘어갈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 뭐 단어 있죠? 아까 애플, like 뭐 이런 거 다 단어가 정수의 1대1 대응이 되는 게 정수 인코딩이었어요. 이것을 우리가 컴퓨터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컴퓨터는 0과 1로만 이루어진 숫자로 이루어진 것을 인식한다고 했어요. 물론 우리가 로우 레벨까지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클래시피케이션에서 크로스 엔트로피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0과 1로 이루어진 벡터를 사용하는 게 유리해요. 이래야 바이너리 베리어블을 통해서 크로스 엔트로피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에서. 그렇기 때문에 원하드 인코딩을 사용합니다. 0의 경우에는 첫 번째 거, 1의 경우에는 두 번째 거, 5의 경우에는 여섯 번째 거에만 1을 부여하고 나머지를 0으로 값을 부여하는 것을 원하드 인코딩이라고 부르고, 문제가 있어요. 저장 공간? 좀 메모리가 많이 차지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는 정수 인코딩으로 놔뒀다가 필요할 때만 원하드 인코딩으로 잠시 변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월투백 인코딩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단어의 유사성을 인코딩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에요. 우리 아까 정수 인코딩 하면 그냥 빈도순으로 나열됐잖아요. 근데 첫 번째 단어가 스카이고 뭐 두 번째 단어가 인텔리전스 뭐 이런 거고 세 번째 단어가 manufacture 뭐 이런 거 다녀요. 네 번째 단어는 다시 뭐 sun 이런 게 나오고 1, 2, 3, 4번 붙었어요. 그러면 전혀 생뚱맞은 뭐 연관이 없는 단어 3개가 나온 다음에 sun은 sky랑 비슷하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얘랑 얘는 비슷해요. 뭔가 좀 유사한 애들끼리 좀 붙여놓고 싶어요. 그것을 월투백 인코딩에서 하는 것인데 여기서 안 되고 있죠. 정수 인코딩에서 안 되고 있죠. 정수 인코딩의 한계라고 볼 수 있고 다음 시간에 월투백 인코딩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중점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Korean, Japanese, English 이런 거 다 언어죠. 비슷하고 Math, Science, Social Studies 이런 거 다 과목이죠. 비슷하고 이런 식으로 묶을 수 있잖아요. 단어 카테고리끼리. 유사한 단어끼리 similarity, 유사도가 비슷하면 좋겠죠. 유사도가 비슷하도록 인코딩을 해줍니다. 유사도라는 개념을 좀 이따가 바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TF-IDF라고 frequency 중요한 정도를 가중치로 매기는 방법이 있어요. 아까 제가 빈도순으로 나열했잖아요. 단어의 등장 횟수가 많을수록 중요한 단어다라고 했을 것인데 그거를 가중치를 매긴 방법이 있어요. TF-IDF는 TF와 IDF의 곱으로 나타지는데 TF와 IDF가 무엇이냐? TF는 우리 문서가 여러 개 있을 거예요. 1번 문서, 2번 문서, 3번 문서. 특정 문서에서 특정 단어가 얼마나 등장하느냐를 TF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서 문서 1번에서 단어 sky가 등장하는 횟수를 알려주세요 하면 TF 1번에서 sky 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면 리턴을 해주죠. IDF는 역수값이에요. 역수값인데 대신 low를 취해줍니다. 그 다음에 둘이 곱하면 TF, IDF가 됩니다. 그러면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 앞으로 넘어갈게요, 다시. 단어들의 중요한 정도가 매겨질 수 있어요. 매겨질 수 있는데 그냥 TF에다가 로그
역수가 붙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한 수학적인 의미는 좀 복잡해서 그냥 TF-IDF를 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단어의 중요도를 가중치로 매겨주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시는 뭐 좀 넘어갈게요. 시간상.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는 텍스트를 어떻게 전처리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토큰화를 거칩니다. 단어를 토큰화를 해요. 의미 부여가 되는 작은 단위마다 문장을, 단어를 잘라줍니다. 그 다음에 정제 및 추출을 거칩니다. 대표적인 정제 및 추출, 불용어 제거하는 게 있죠. 그 다음에 관사 제거, 정제의 방법이면 대문자 제거, 그 다음에 자주 등장하지 않은 단어도 제거해 줄 수 있죠. 불용어 추출하고도 좀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인코딩을 시켜줍니다. 인코딩, 정수 인코딩, 워라드 인코딩이 있었죠. 그 다음에 패딩을 할 수도 있어요. 길이가 다를 경우에, 문장 길이가 다를 경우에 인코딩을 할 때 소르팅을 통해서 등장 횟수가 많은 단어를 앞에 배치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월투백이라는 인코딩이 있다고 했는데 다음 시간에 배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